잘들 지내셨나요? 예.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양해를 구할게요. 저번 주 한 주 결방했습니다. 그 메르스 때문이고요. 메르스 때문에 법회를 취소했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모임 등을 자제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법회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신도님들 혹시라도 그럴 일 없지만 만에 한 분이라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회를 취소해서 한 주 방송이 결방이 됐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식에는 아뢰야 식에는 기억들이 저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저장식이다, 함장식이다, 기억을 저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식별지다. 그러니까 대상들을 식별을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의루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들 색성향 미촉법,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인 법의 요소들, 이것들을 식별하는 거죠. 정리하면 아뢰야식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기억을 저장한다와 식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은 단어로 썼기 때문에 두 가지이지 사실 뜻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뭔 얘기냐면 기억을 저장하면 식별할 수 있지요. 거꾸로 기억이 저장된 게 없으면 식별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 아뢰야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깐다고 그러죠.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야 아뢰야 한글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은 아뢰야 한글을 누가 이메일을 아뢰야 한글로 보냈으면 내가 프로그램이 아뢰야 한글이 없으면 누가 이메일로 보냈는데 몰라요, 뭔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포토샵이 깔려 있어야 프로그램이 누가 포토샵으로 보냈거나 PDF가 깔려야 PDF 파일로 보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식별을. 없으면 식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단어는 두 개로 썼지만 두 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는 기억을 저장한다와 식별한다라는 건 분명히 단어는 다른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두 개를 썼지만 두 개는 한 몸뚱아리와 같다. 저장이 돼야 식별할 수 있다. 이래 이게 식이고요. 이 식은 근데 기억 저장을 요번 생만 하는 게 아니죠. 수없는 윤회를 하는 동안에 그 모든 생들의 행위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경전에는 식이 어떻게 있죠? 안식, 이식, 비식, 미식, 신식
몸,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의 아래야식, 귀의 아래야식, 코의 식, 혀의 식, 몸의 식, 마음의 식, 만호의 식, 이렇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영역을 경험한다. 즉, 눈은 보는 영역을 경험하는 거지, 눈이 소리를 듣는 영역은 아닌 거죠. 귀는 소리를 듣는 영역, 코는 냄새 맡는 영역, 혀는 맛보는 영역, 몸은 감촉의 영역을 경험하는 거고, 이걸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게 의식이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의 식에서 아까 그 5가지를 통합적으로 경험한다. 이해되시죠? 마음의 식이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 그 메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주된 프로그램이. 그러면서도 별개의 각각의 스마트폰이 그 찍는 거 있지요. 카메라. 그러면 그게 보는 영역. 듣는 것도 있나요? 스마트폰에? 듣는 거? 음악, 뭐 소리? 녹음. 그러면 듣는 영역. 그 다음에 요새 무슨 몸의 체온을 재서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이런 스마트폰도 있나요, 혹시? 그러면 몸의 영역.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게 뭐 이게 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스마트폰을 앱을 깔아서 갖고 다니면 걸음수를 체크하지요. 10,000보 걸었으면 자기가 흔들리면 스마트폰이 10,000보 걸었어요. 이렇게 체크해주고. 몸의 영역. 뭐 이렇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각각의 예를 들면 카메라 찍으려면 찍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녹음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죠. 각각의 프로그램이 식이에요. 저장하고 식별하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통합적 그 메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식이다. 우리의 의식은 몸의 기관 중에 어디에 있나요? 굳이 얘기한다면 뇌에 있지요. 의식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은, 아까 스마트폰은 스스로는 안 움직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죠. 우린 스스로 움직이죠. 동물들도.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들은 모니터도 있어요. 그 메인 프로그램에 영상들이 떠오를 수 있게끔 모니터가 있다. 컴퓨터 보면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가 있어야지 바깥에 그 영상이 모니터에 딱 떠오르죠. 예, 그래서 그렇게가 그 식이다. 그러면 한번 여적껏 그 정리했던 게 색수상 행식이에요. 5가지 무더기. 자, 본래로 돌아가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뭐 귀신, 지옥의 존재, 밑으로는 위로는 신들, 영혼의 몸, 더 높은 빛의 몸이 됐던 순수 의식이던 모두 5가지 무더기 또는 굉장히 제일 높은 데는 4가지 무더기인데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는 거지요. 이 얘기를 왜 했냐를 먼저 드리고
한번 강론을 살펴볼 텐데요. 경전에 피리 얘기가 나옵니다. 피리가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안에 요종이 있나 봐. 뭐가 있어. 안 그러고는 소리가 날 수 없어. 그리고 피리를 뜯어봤다는 거죠. 분해했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나요? 요종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죠? 그래도 피린 소리 난다는 거. 그 당시에 피리의 설명이 뭐냐면, 지금같이 컴퓨터 이런 게 없었을 거니까, 뭔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능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지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다. 거기엔 궁극에 무엇이 없다. 분해해봐도. 이런 뜻으로 우리를 오온으로 나누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쉽겠습니다. 오온을 초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드려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온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냐?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피리처럼.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일단 거기까지 가면은 그 이야기가 본말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잠깐 부처님께서 사람을 오온으로, 모든 존재를 오온으로 나누신 이유는 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다. 이것만 이해하십시오. 분해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5가지 무더기로 나누셨어요. 그럼 궁금한 거 많으시죠? 영혼이 있잖아. 불성이 있잖아. 왜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 궁금한 점은 말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론으로 한번 그렇게 여기시고 가봅니다. 자, 색수상행식은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하식이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한번 공기청정기를 떠올려 보세요. 요새 공기청정기 중에는 터보를 돌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즉, 집안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면 자동으로 자기가 터보를 윙 하고 돌려서 집안의 쓰레기 냄새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공기청정기예요. 이 공기청정기에는 아까 색수상행식 중에 뭐가 있지요? 일단 몸뚱이 있나요? 없나요? 몸뚱이 있죠? 색. 수 있나요? 없나요? 느낌? 느낌은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상 중에 작은 뜻. 인식. 인식은 있나요? 없나요? 인식이 있습니다. 수용, 인식. 의도는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 의도? 의도는 없어요. 식은 있나요? 없나요? 식은 있습니다. 식은 아까 기억 저장이고 식별할 수 있다잖아요. 이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공기청정기는 일단 껍데기가 있죠. 몸이 있고 센서가 있을 거예요. 그 쓰레기 냄새를 맡으려면 그 센서가 사람의 냄새를 맡는 거니까 코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센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 냄새인지 꽃 냄새인지 분간을 해야 꽃 냄새를 바깥으로 몰아내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냄새인데 안 좋은 것만 몰아내야 되니까 그런 걸 맡을 수 있는 센서가 있겠죠. 냄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나요? 쓰레기 냄새나 그런 게 있으면 화학적으로 안 좋은 유해 가스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바깥으로 터보를 돌려서 끄집어내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기억을 저장했고,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은 꽃 냄새 같은 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마라. 좋은 거니까. 그냥 나쁜 유해 가스나 뭐 이런 것들만 화학적 성분 뭐가 발견이 되면 내보내라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다시 돌아와 정리하면 몸뚱아리 있고 코, 인식 중에 작은 거죠. 뭐 눈, 귀 이런 게 다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걔는 목적이 냄새만 뽑아내면 되는 애니까 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센서가. 그리고 그 코만 있어봐야 코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쳐도 프로그램이 없다면 식별합니까? 못해요. 분명히 코는 기능이 있어요. 작동해. 전기를 꽂아갖고 센서가. 아무리 작동을 해도 그 아이는 이게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컴퓨터에 아래 한글이 안 깔렸다고 그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는 아래 한글 빼고는 다 작동을 하는데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깔아놓으면 누가 이메일로 아래 한글로 보내면 식별을 못한다. 그것처럼 지금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코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코는 센서는 제 기능 다 해. 근데 프로그램이 잠깐 스탑됐거나 망가졌다면 유해 가스를 감지를 못해요.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코가 감기 걸려갖고 망가졌으면 못 맞는 거죠. 센서가 망가지면.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은 지금 공기청정기는 그 몸뚱아리, 색수상행식 중에 색, 그 다음에 상, 그리고 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색은 물질의 무덕이고 수상행식 네 가지는 정신의 무덕이다 하셨어요. 이걸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신하면은 무슨 절대적 영혼이거나 뭐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정신이라는 건 무더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의 무더기 중에서 상과 식, 인식과 아뢰야식은 지금 정신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더라도 공기청정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은 센서에 불과하잖아요. 눈은 보는 센서, 카메라도 보잖아요. 보는 기능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면 되거든요. 듣는 센서, 이거 냄새 맡는 센서, 맛보는 센서, 실제로 맛보는 센서, 몸의 센서, 센서에 불과하다. 정신의 무덕이다라는 게 정신이 아니라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는 무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넓혀볼게요. 좀 전에 색수사행식 중에 색, 식, 상, 이거는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봇에는 조금 기능을 많이 하기 위해서 눈도 붙이고, 눈이라는 센서도 붙이고, 코라는 센서도 붙이고, 귀라는 센서도 붙이고, 혀라는 센서도 붙일 수 있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이라는 센서, 요게 조금 복잡할 건데, 몸이라는 센서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센서는 의근을
그 로봇의 머리 부분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의 머리 부분에 3차원 입체 영상을 수용할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로봇에게. 그게 왜 머리 부분이냐면 맨 꼭대기에 있어야 제일 편해요. 모든 존재들은. 그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그 기능을 제일 꼭대기에다가 구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발바닥에 구현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일 위에다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은 몸뚱아리 일단 있죠. 있습니다. 아까 당연히 인식이 있지요. 공기청정기보다 인식이 더 많아졌어요. 눈의 인식, 코의 인식, 귀의 인식, 혀의 인식,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아래야식 당연히 있죠.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했겠죠. 프로그램도 복잡해졌습니다. 공기청정기보다. 저장도 하고 식별을 할 수 있는. 이제 로봇하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먼저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가 깡통으로 돼 있으니까 느낌이 좀 힘들겠죠. 느낌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서 부처님께서 정의하셨고 여기서 다양하게 파생이 됩니다. 느낌들이. 이 줄거리 안에서. 이게 통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론 정도는 로봇을 깡통으로 만들면 힘들겠지만 쇳덩어리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로봇을 요새 뭐 이렇게 깡통이 아니라 뭐 좀 비슷하게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순한 느낌들은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접촉했을 땐 이건 괴로운 느낌이다. 이건 즐거운 느낌이다. 이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느낌은요, 느낌보다 선행되는 게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긴다. 경전에 계시죠.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눈이 있고 바깥에 형상이 있고 아래야식이 있으면 세 가지가 만나면 접촉이다. 공기청정기로 아까 다시 가보세요. 바깥에 유해가스가 있고 냄새가 있고 코가 센서가 있고 그걸 뭔지 식별하는 식이 있으면 세 개가 만나면 접촉이다 하셨어요. 접촉이 생기면 느낌이 생긴다. 느낌을 조건으로 공기청정기가 바깥으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저건 유해가스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공기청정기는 쇳덩이기 때문에 느낌이 없었던 거죠.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유해가스를 내보낸 거에 불과하지만 경전에서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접촉이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긴다. 우린 느낌이 생기죠. 로봇에게 접촉을 이 느낌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너 바깥에서 불을 만나면 몸뚱아리가 이건 괴로운 느낌이야 라고. 너 무슨 아름다운 걸 만나면 즐거운 느낌이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 괴로운 느낌을 만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없으면 얘는 죽어요. 존재들은. 아까 불을 만났는데 불 가까이만 가도 뜨겁고 괴로워야 되죠. 그래야 불을 피해요. 그걸 모르면 불 속에 뛰어들죠. 괴로운 게 좀 더 진행하면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스탑해라는데 스탑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 죽는 겁니다. 존재에게 느낌이 없다면은 이게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로봇 반인조인간 뭐 이런 거에 느낌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아직 구현하지 못한 거. 행. 색수상 행식 행. 행은 한글로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뭔가 의도한다. 뭔가 형성을 한다. 두 단어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가. 근데 직역이 왜 두 단어나 될까 여겨보면 경전에 어떨 때는 문장 자체가 뭔가 의도하는 것처럼 쓰였을 때가 있었을 거고
어떨 때는 뭔가 형성하는 것처럼 쓰였을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업이 형성된다 할 때는 형성으로. 여기에 샹카라라는 원래 단어 빨리 단어 샹카라 12연기의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무명 그 다음에 샹카라. 이 행위 한자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는 뉘앙스가 다르게 쓰이는 이 단어에 많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죠. 의도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자유의지처럼 이거야말로 정신의 무더기가 아니냐, 정신 아니냐, 뭔가 의도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로봇은 의도할 수는 없지요. 로봇은 현재까지의 과학은 사람이 키보드로 조종을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끔 아니면 요새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로 얘야 오른쪽으로 가라, 얘야 왼쪽으로 가라 말을 인식하지요. 얘야 청소해라 말로 명령을 내리든지 여하간 정리하자면 로봇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지요. 사람이 시켜야지만. 이 얘기는 색수상행식 중에 색수상식은 있더라도 행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로봇가 스스로 움직이려면은 이제 인조인간처럼 스스로 움직이려면 행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의도, 형성. 그런데 아마 이거는 만들 수 없을 거다들 여길 거예요. 그러나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도란 단어를 아까 뭔가 자유로사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형성으로 가보시면 돼요. 형성이라는 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조금 비속어를 쓰겠습니다만 꾸역꾸역 지속적 반복.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형성해 나가고. 습관처럼. 그러면서 아래야식에 저장된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꾸역꾸역 해나가면 식은 계속 성장하고 증장해요. 지식이 됐건 뭐가 됐건. 점점 발전적 존재로 된다 이겁니다. 그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왜 좋은 의미는 아니냐면 탐진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형성을 계속해 놓게끔 프로그램이 되면은 그 존재가 식이 있다면 프로그램 이미 그런 하드디스크가 그리고 무언가를 꾸역꾸역 형성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의도라는 정신의 무더기가 될 수도 있다. 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놨더니 지가 스스로 발전을 해서 지가 생각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슈퍼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는 하드디스크, 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인공지능처럼 만들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니까 스스로 자꾸 식을 증장시키고 하드디스크를, 지식을 성장시키게끔 꾸역꾸역 그 아이가 뭘 하게끔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형성이 자꾸 쌓이면은 의도처럼 뭔가 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얘기 드린 꼭 형성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러나 거기까지 얘기가 나가려면 너무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일단 요 얘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정리합니다. 색은 물질의 무더기, 몸뚱아린, 수상행식은 느낌, 인식, 의도, 형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뢰야식은 정신의 무더기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정신이 아니라 그런 무더기가 모여서 정신이 될 수도 지금 있다는 걸 순일이가 얘기했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신이라는 게 지금 분해해서 보니까 아까 인식 센서에 불과하고, 인식은요, 하나만 더 인식을 정말 얘기를 드린다면 안에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이렇게가 있고, 바깥의 세계에도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만 있으면 둘은 얼마든지 이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러셨어요. 즉 내 안쪽에도 바깥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통론, 강론의 요소들이 다 있고, 센서들이 바깥쪽에도 그런 성질 특징들이 다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고, 통론, 강론이 다 있게 되면은 둘이 접촉해서 이 모든 걸 만들어 낸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색이 참나인가? 궁극의 붓다인가? 색, 수, 상, 행, 식이 각각이 궁극인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답은 아니다예요. 자,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하나하나가 각각이 참나인가?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5개를 다 합친 거가 뭐죠? 이거죠, 이거. 다 합친 게 참나인가? 답은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참나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가? 이 5가지 색수상 행식 안에. 이 안에 있는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가? 이 오원에. 아니다 그러셨어요. 4가지를 다 부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나가 없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4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딱 한 문장으로 하면 돼요. 참나는 이 세계에 없어. 찾을 생각하지 마. 그냥 살아. 이러셨을 텐데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셨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참나는 있다입니다. 물론 순일이식으로 있대는 둥 없대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이분법이기 때문에 궁극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일이식의 있다 없다 얘기는 완전 잘못된 얘기지만 그냥 순일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단어를 떠나서.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 되니까 있다.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참나를 불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색수상 행식 각각이 불성인가? 아니다. 그러면 색수상 행식 모두 합친 게 불성인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색수상 행식 안에 불성이 있다? 우리 이 안에 불성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야, 색수상 행식 바깥에 불성이 있다? 아니다. 그거야 네 번째는 좋아하실 거예요. 바깥에 나랑 상관없어. 문제는 세 번째. 이 안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다 그러시네. 정리 쉽게 합니다. 불성이 있다면, 참나가 있다면 이분법이면 안 되죠. 나와 너라든지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다는 거는 최소한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인 것들은 부분이라는 얘기고 쪼가리. 모든 부분들은 궁극일 수가 없다. 모든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다는 거고 스스로 전체가 아니니까 변한다는 거고 움직이는 건. 변하는 것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고
이 모든 존재들은 변하고 죽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행복도 있지만 100% 행복이 아니다. 괴로움, 죽음 자체가 괴로움 아닙니까? 궁극이 있다면, 궁극이 안 돼봤어도 논리적으로 여겨보신다면 궁극은 스스로 전체여야 돼요. 부분이면 안 돼. 나와 너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돌아와. 이 안에 참나가 있으면 이거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불성이 있다면? 불성이라면 안팎 없이 하나여야 되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요만하네? 요만하면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부처님께서 불성은 있다. 붓다는 있고 참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게 그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다면 이건 부분이잖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도 나 바깥이니까 부분이잖아.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불성에 씨앗이 있다고 하자. 우리 모두에게 씨앗이 있으니까 붓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혹은 힌두교에선 이래요. 작은 불과 큰 불은 같다. 우리 안엔 참나의 아뜸 안에 작은 불씨가 있다. 참나는 큰 불이다. 불이라는 성질에선 똑같다. 크기만 작고 클 뿐이다. 그러므로 똑같다.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이 논리와 불성의 씨앗이 있다. 씨앗은 자라서 언젠가 붓다가 된다. 나무가. 씨앗이 없다면 어떻게 나무가 되냐? 그러니까 우린 씨앗이 있는 거야. 이 논리와 같지 않습니까? 아까 불과.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 안에 불성이 아니다 하셨냐면 불성 참나는 콩이기 때문입니다. 씨앗도 불도 아니다. 문제는 공성이다. 순이야. 공. 아무것도 없는 모양으로는 텅 빈 공. 반야가 있지만 궁극의 반야. 뭔 소리냐? 씨앗이 있으면 씨앗을 없애라가 반야가 되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불로 설명 아까 힌두교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작은 불이나 큰 불이나 같다. 이건 물질로 얘기한 거잖아요. 궁극을. 궁극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초월한 공이다. 물질로 설명하면 다 그럴싸해요. 내 안에 씨앗이 있다가. 그렇게 설명하면 비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설명이. 물질로 설명했기 때문에. 궁극이 어떻게 물질이냐 이 얘기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차라리 얘기하려면 불성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려면 불성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건 아니다 하셨는데 이 안에 계속 있다 그렇게 해야 논리가 자꾸 우리가 기분이 좋다면 이 안에 씨앗이 있다 하지 말고 공이 있다 이래야 돼요. 부처님은 큰 공이고 우리는 작은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가차워졌는데 그러면서 작은 공과 큰 공은 같은 거 아니냐? 아까 힌두교처럼 작은 불과 큰 불은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작은 공과 큰 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왜냐하면 공은 똑같아요. 공은 똑같은데 이미 작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작은 공과 큰 공이라는 건 사이즈가 다른 공이라는 건 투명도도 다른 투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비상비비상처 아시는 분들 기억해 보세요. 비상비비상처의 신들은 제일 높은 신이에요. 신 중엔. 몸이 없어요. 형체 없어. 공이야 공. 그런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어.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공인데 순수의식이에요. 지혜로 이루어졌어. 근데 순수의식인데 나와 너가 있잖아요. 스스로 전체로 편재를 아직 못했어. 스스로 오직 원니스, 스스로 혼자 원, 전체자가 못 됐어.
나와 너가 있어. 이거 완전한 공입니까? 아닙니까? 작은 공이잖아요. 작은 공이죠. 이 작은 공은 붓다입니까? 아닙니까? 윤회하는 중생이에요. 붓다가 아니지. 붓다가 아니고. 그래서 공은 요만한 공이니 큰 공이니 같지라고 한다면 그건 같은 공이 아니다. 진짜 둘 다 공이라면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같다면 사이즈가 없지요, 공에는. 진짜 공은 이렇게 그릴 수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완전히 혼자예요, 혼자. 편재해갖고 스스로 전체자란 말이지. 나와 너가 있다는 건 실제로 공이 아니다. 눈에만 안 보인다 뿐이지. 그래서 이 안에 그러면 공이 있어요. 그래서 붓다랑 내 공이나 그 공이나 내 작은 공일 뿐이지 한다면 그건 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그러면 붓다가 되려면 형체 없는 공이 되려면 공성, 반야는 있는데 완전한 지혜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만약에 작은 공이 있다면 그 공을 없애면 되죠. 정체를 더 없게. 그러면 완전히 편재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히 다시 살펴볼 텐데요. 한번 같이들 사유해 보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